자, 이 시간부터는 부동산 등기법입니다. 원래 여러분 갖고 계신 요약집은 이제 맨 앞에 512페이지 먼저 보세요. 부동산 등기법 2편인데 512페이지에 부동산 등기란 한마디로 지적하면서도 제가 소개했죠. 부동산의 토지 건물입니다. 토지 건물의 표시는 표제부, 등기부 우리 봤죠. 본교재 표제부에 부동산이 표시되고 그 다음에 권리관계를 등기부 중에 갑구에는 소유권을,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기록하고 이걸 갑구, 을구의 권리 관계를 기록해서 공시 나타내는 제도, 이게 등기죠. 중개 거래하실 때 가장 중요한 권리 분석, 부동산 중개 거래하실 때 권리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권리 분석은 우리 말하는 갑구, 을구를 통해서 소유자가 누구이고 저당이 잡혀 있고 저당이 잡혀 있으면 얼마에 잡혔는지 이걸 분석해야 되죠. 그래서 등기부는 이미 여러분 우리 본교재에서 봤기 때문에 이런 요약집에는 등기부가 거의 소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본교재에서 봤던 등기부를 보시고 설명은 앞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45페이지부터 먼저 설명드립니다. 이유는 여러분 등기 총론 이 절차가 앞부분에 등기 총론 절차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또 이런 각종 등기를 545페이지 소유권 오늘 이 시간 보존 등기, 다음 이전 등기를 먼저 하고 각종 권리 등기를 하고 총론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공부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기부터 소유권 보존 등기부터 먼저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등기 전체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45페이지부터 547페이지 위에까지 요거를 여러분 이 시간에 올려드린 요 이제 자료, 등기법 수업 자료 같이 이제 보시는데 바로 부동산 등기법 3장 권리 등기, 4장 각종 등기, 이의 신청 여기를 먼저 하고 앞으로 등기 총론으로 돌아갈 겁니다. 자, 먼저 오늘 올려드린 자료 2페이지 권리 등기 중에 제1절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페이지는 다시 이제 1, 2페이지 이렇게 나갑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먼저 보십시오. 처음으로 하는 등기입니다. 여러분 토지 건물에 부동산에 처음 하는 등기가 소유권 무슨 등기다. 보존. 그리고요 소유권 이전. 보존 등기 되고 난 다음에 매매 등으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죠. 의 보십시오.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것은 다 아시는 미등기 부동산, 토지 건물에 처음 하는 등기입니다. 토지는 대부분 우리 예를 드는 게 공유 수면, 바다를 매립을 했거나 그리고 아직도 등기되어 있지 않은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 등기되지 않은 토지를 처음 하는 등기고요. 건물은 신축이죠, 늘. 오늘도 이 시간에도 건물 가지고 많이 예를 드는데 건물을 새로 여러분이 내가 건물을 새로 지었다. 여러분 집을. 그러면 보존 등기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2번, 의의 그 2번. 구분 건물에서 공용 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했다. 이 말은
공용 부분으로 쓰이던 거를 규약을 폐지했다. 그 말인데, 아파트보다는요, 구분 건물 중에, 여기는 상가입니다. 제가 늘 예를 든 거 있죠. 이거 보세요. 상가에 구분 건물인 우리 상가 안에, 이 학원 이런 건물이 상가 건물인데 구분 건물입니다. 그럼 상가 안에 공용 부분으로 쓰이던 창고, 이런 창고가 있었죠. 상가 건물 안에. 근데 이 창고가 공용 부분으로 쓰이다가 규약을 폐지하고 이걸 취득해 간 사람이 지체 없이 무슨 등기하느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간다는 거죠. 처음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근데 작년 30일에 시험에 여기를 틀리게 했었죠. 이 공용 부분으로 쓰이던 것을 규약을 폐지하여 취득해간 자가 소유권 보존 등기해 가야 되는데 거기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해 간다 해서 X 틀리게 나온 답이었습니다. 소유권 등기, 각종 권리 등기 물으면서 틀린 것 찾아라. 틀린 것 구하는 문제에서 그 전 시험에는 소유권 보존 등기한다. 이렇게 옳게 나왔다가 작년 30일의 시험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거기를 이전 등기해 간다 해서 X 틀리게 나왔었습니다. 자, 기출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또 2번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적격자 그러면 보존 등기할 수 있는 자격자 그 말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는요, 여러분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 지적법에 신규 등록과 같이 소유자가 소유권 증명, 소유권을 증명해야 되겠죠. 그 소유권 증명 서류 4가지 크게 보십시오. 괄호 1번에 토지 임야 건축물 대장, 그리고 다음 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에 확정 판결, 그리고 수용 3번, 그리고 맨 밑에 4번에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 사실 확인서, 요거 가지고 4가지, 요 4 중에 하나를 가지고 소유권 증명을 하면 보존 등기 할 수 있는데, 보존 등기 물을 때 한 문제입니다. 예상 문제가 꼭 하나인데, 이 부분 신청 적격자 이 부분을 가장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소유권 증명 서류 가지고 또 설명드립니다. 첫째, 1번입니다. 소유권 증명 서류 첫째, 토지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에 여러분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그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신규 등록, 우리 배웠죠? 신규 등록이 되어 있는 자 및 또는 그 상속인 나왔는데, 매번 포괄성계인은 따로 제가 설명드리고요. 신규 등록되어 있는 자가 아버지, 아버지고, 아버지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 아버지가 건축물 대장에, 토지는 토지 대장에 신규 등록되어 있는 아버지가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보존 등기하지 않고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인 아들, 부자 이야기했죠. 상속인이 가서
보존 등기 하면 됩니다. 건물을 지은 아버지가 보존 등기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보존 등기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보존 등기하지 않고 있다가 돌아가시면 아들이 가서 상속인이 보존 등기하면 되고요. 시험에 이렇게 나왔다 그랬죠. 아버지 이름으로 보존 등기돼 신규 등록돼 있다가 보존 등기하지 않고 돌아가셨으면 상속인이 가서 상속인의 이름으로 직접 보존 등기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데,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으로 보존 등기하고 아들이 상속인이 이전 등기 받아간다, 이전 등기해 간다, 그러면 O다 X다, X. 그렇게 시험에 나왔죠. 신규 등록,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던 갑이 갑을로 나왔습니다. 갑을로. 갑이 신규 등록되어 있던 갑이 사망하면 상속인 을이 갑의 명의로, 아버지 명의로 보존 등기하고 상속인 을이 이전 등기해 간다 라고 나왔죠. X로. 상속인이 직접 가서 무슨 등기하면 됩니다. 보존. 돌아가신, 사망한 아버지 이름으로는, 돌아가신 분의 이름으로는 그 어떤 경우에도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돌아가신 분의 이름으로는 등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포괄 성계인 있죠. 끝에 그 밖에. 여기 포괄 성계인에는 우선 첫째, 포괄 유증, 미등기 부동산을 포괄 뭐를 받았다? 유증, 유언으로 증여받았습니다. 나중에 비교해 드리겠지만 포괄 유증받은 자가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 하면 됩니다. 이거는. 다만 포괄 유증의 반대가 특정 유증받은 자는 안 됩니다. 그건 좀 이따가 밑에 제가 비교해 드릴 겁니다. 포괄 유증, 특정 유증, 이렇게 이제 비교해서 설명드립니다. 자, 1번, 2번을, 동그라미 1번, 2번을 보실 때 미등기 토지를 우리 앞 시간까지 배운 지적공부,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가 토지대장 등으로부터 이전 받았는데, 이전 등록, 여러분, 미등기 토지를 국이 누굽니까?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받은 자는 이건 국가 명의로, 국가 이름으로 보존 등기 없이 이전 받은 자기 명의로 직접 보존 등기할 수 있다.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받았을 때는요. 2번. 그러나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받은 자는 최초 소유자, 양도인, 이건 이제 개인 간에, 국가가 아니고요. 개인, 양도인이 명의로 보존 등기하고 그 이전 받은 양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에 가야 되는데, 양도인 명의의 보존 등기 없이 자기가 양수인 명의로 직접 보존 등기할 수 없다죠. 자, 이제 국가가 아니고 2번은 양도인, 양수인, 개인이죠. 여러분이 미등기 토지를 양도인으로부터 국가가 아닌 개인 간에 이렇게 이전했죠. 미등기 토지 건물을. 그러면 양도인 명의에 보존 등기해서 양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해야 된다는 거죠. 양도인 명의에 보존 등기 없이 양수인이 직접 보존 등기할 수 없다는 거죠. 세금 있죠, 세금.
세금 관계 때문에 이렇게 양도인이 보존 등기하고 양수인이 이전해 가야 됩니다. 이 경우는. 다만 제일 많이 묻는 것도 있죠. 다만 자기 양수인 명의로, 그럼 이렇게 양도인이 양수인한테 양도했는데 양수인 명의로 직접 보존 등기할 수 없다고 했는데 만약에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했든 간에 양수인 명의로 직접 보존 등기하였다면 그건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는 게 판례죠. 방금 이렇게 못하게 돼 있는데 어떤 불법, 탈법, 위법의 방법을 쓰든 양수인의 이름으로 직접 보존 등기하였다면 이렇게 시험에 나오죠. 하였다면 유효다 무효다. 유효고, 유효라는 거는 양수인이 소유권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물으면 양수인은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하였다면 소유권 취득한다. 다만 세금을 포탈했기 때문에 양도인이 보존 등기할 때 내는 취득세, 양도인이 양도했으니까 내는 양도세, 이걸 포탈했기 때문에 세금 포탈로 이게 발각이 되거나 세법 위반으로 걸리면 세금 추징받고 세금 추징당하고 벌칙이 세법에 따라 벌칙이 있지만 그건 시험에 묻지 않는다 했고요. 그런 건 묻지 않습니다. 양수인의 이름으로 직접 보존 등기하였다면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그걸 묻는 겁니다. 그 다음 3, 4번. 방금 앞에 제가 3번 미등기 부동산을 포괄 유증할 때 포괄은 전 재산을 유언으로 청려받았다면 그 포괄 유증받은 수증자는 직접 자신의 명의로 보존 등기할 수 있고요. 포괄 유증받은 자는 특정 유증 있죠. 4번에 미등기 부동산을 특정 유증은 특정 재산, 포괄은 전 재산, 특정은 특정 재산만 미등기된 부동산을 특정 유증받은 자는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할 수가 없죠. 이때는 유증한 사람의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하고 그리고 수증자가 무슨 등기에 가야 됩니다. 이전. 이렇게 묻습니다. 미등기 부동산을 포괄 유증받은 자는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되고 특정 유증받은 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구분하시고 5번 아까 우리 포괄 승계 중에 합병 회사와 회사 또는 법인과 법인이 합병을 했죠. 갑 회사와 을 회사가 합병했으면 그 미등기 부동산을 인수한 합병한 회사, 이 합병은요, 여러분 상속, 포괄 유증, 합병을 민법에서는 포괄 뭐라고 합니다? 승계. 그럼 포괄 승계, 합병한 회사가 미등기 부동산을 양수했다면 합병한 회사 이름으로 직접 무슨 등기할 수 있다? 보존. 갑 회사의 부동산을, 미등기 부동산을 을 회사가 합병으로 인수했다면 을 회사 이름으로 직접 보존 등기할 수가 있죠. 다음 여기까지 1, 2, 3, 4 꼭 비교해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페이지 이번 자료 출력하시면 3페이지 확정 판결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증명하는 자 법원에 판결을 받아왔죠.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에는 1번 소유권 보존 등기할 수 있는 판결은 우리 민법 등기법에서 이런 판결 보셨죠?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다 됩니다. 이 판결 다 되고 이 외에도 무슨 조서, 무슨 화해 조서, 인락 조서, 조정 조서 이게 법원이 작성한 조서입니다. 판결 외에 이런 조서들도 됩니다. 하여튼 무슨 판결, 무슨 조서, 법원이 작성한 판결 조서 다 보존 등기할 수 있고요. 이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을 하면 자 2번, 3번 꼭 비교하셔야 되죠. 2번 토지의 경우에는 국가 상대, 토지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판결 받고 그 정본 첨부하면 보존 등기할 수 있고 단 3번 건물은 국가가 아닙니다. 시군 구청장. 건물은 국가가 아닌 시군 구청장을 상대로 확인 판결 받으면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데 꼭 이렇게 묻죠. 누구 상대냐? 소유권 확인 판결 받을 때 토지는 국가, 건물은 시군구 이렇게 꼭 구분해서 알아두시고 반대로 토지는 시군구, 특히 건물로 잘 물었죠. 건물은 국가 상대, 건물의 경우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아 그러면 X 틀립니다. 그리고 4번 당의 부동산이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인 소유물 이후로 타인 명의 걸을 때 그때 타인이 가짜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를 명한 판결이 말소 판결을 받았다. 현재 가짜 명의의 보존 등기가 돼 있는데 그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았죠. 그 말소 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을 가지고 보존 등기할 수가 있고 이 말소 판결도 지금 하고 있는 보존 등기할 수 있는 판결이 될 수 있다. 5번 부동산 일부 지분. 여러분 누가 부동산에 일부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 일부 지분에만 소유권 확인 판결 받아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보존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없다로 일부 지분만 판결 받아서 전부를 보존 등기할 수는 없다. 6번 건물의 경우에 건축 허가 명의인이 건축주 있죠, 여러분. 건축주 상대로 소유권 확인 판결 받아가지고 직접 보존 등기할 수 있느냐? 없다. 이거 여러분 건축주가 아까 양도인입니다. 건물을 양도한. 그건 양도인 명의의 보존 등기해서 저 양수인이 이전 등기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7번 공동 소유자 중 1인이 자 공동 소유인데 그중 1인이 불법한 방법으로 자기 단독 소유로 보존 등기했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확정 판결 등에 의하여 공유자 전원 명의로 이건 경정 고치면 됩니다. 경정이 고친다는 뜻이죠. 고치는 등기가 경정 등기입니다. 1인이 불법한 방법으로 자기 단독 명의로 보존 등기했다면 그건 전원 명의로 경정 등기하면 되고 여러분 이거 판결 읽으시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2번, 3번이고 나머지는 이런 걸로 보존 등기 되는지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있다 없다. 자, 3번 수용인데 늘 수용은 여러분 두 번 나오는데 여기는 미등기 토지 건물을 토지로 주로 예를 들지만 거기 1번, 2번에 미등기 토지를 국가 등이 공익사업자나 국가 등이 수용했고 등기된 토지를 수용했다면 그건 국가 등이 이전 등기에 갑니다. 그죠? 다음 시간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이거 나옵니다. 수용 나오죠. 여기는 1번, 2번에 보면 미등기 토지입니다. 1번에 공익사업자, 과거에는 이걸 기업자, 공익사업자를 기업자라 그랬죠. 공익사업자가 미등기 토지를 뭐 했다? 수용. 그러면 단독 신청이죠. 물론 단독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에 가면 되고 2번 국가 등이 관공서가 미등기 토지를 수용했다면 그건 국가 명의로 관공서의 이름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해달라고. 자, 국가가 등기해달라 할 때는 뭐라고 그랬죠? 촉탁할 수 있다. 그렇죠? 어떻든 여기 보세요. 미등기 토지나 건물을 국가 등이 수용했다면 국가 등의 이름으로 공익사업자 이름으로 직접 무슨 등기에 간다? 보존. 그건 수용당한 토지 소유자 있죠. 수용당한 토지 소유자 이름으로 보존 등기 없이 국가 등의 이름으로 직접 보존 등기에 갈 수가 있다. 4번 이게요. 그럼 4번이 건물의 경우라고 써드렸지만 시험에는 건물의 경우 이 말 없이 다음에 표시가 있는 해놓고요. 특별자치도지사, 제주도지사죠. 제주도지사, 시군구청장 확인. 근데 이 확인이 뭐를 확인해 준 거냐? 여기 있죠, 늘. 이 확인 있죠? 확인이 건물 사실 확인서. 이런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자기 명의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면 이거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만 되고 맨 끝에 괄호 안에 토지는 제외. 토지로 물으면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면 X 틀린다 그랬죠. 시험에는 이 확인이 거기 밑에 1, 2번 뭐를 확인해 준 거냐. 이 확인서에 건물 소재, 지번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등 건물이 표시되어 있고 요 사실 확인서에 그리고 2번에 건물 소유자 성명, 명칭, 주소, 사무소, 소재지 표시가 있는 증명서. 이게 이겁니다. 건물 사실 확인서에 이게 적어져 있죠. 그러면 시험에 묻는 건 이렇게 묻는다 그랬죠. 특별자치도지사, 제주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소유권 증명하는 자는 해놓고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할 수 있다면 O고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할 수 있다면 X. 이 4번에 있는 이건 건물만 보존 등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결국은 이거죠. 건물 사실 확인해 준 거니까요. 건물이란 말이 없지만 건물 확인해 준 겁니다. 자, 이렇게 네 중에 하나, 요 네 가지 중 하나를 가지고 소유권 증명하면 이제 다시 맨 앞에 여러분 보존 등기하러 가는 소유자가 여러분 토지 건물을 보존 등기한다면 요 네 중에 하나 1, 2, 3, 4번 이걸 이 중에 하나에
하나를 가지고 소유권 증명하면 보존 등기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4페이지, 다음 페이지. 소유권 보존 등기 특칙. 자, 보존 등기의 특징이 몇 가지 나옵니다. 제일 많이 묻는 거 있죠. 1번.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과 연월일은 신청 정보 내용이나 등기부에, 우리 등기부 봤죠? 본 조제, 요약 들어오기 전에 3, 4월까지 했던 본교재에서 등기 원인이 없기 때문에 이걸 신청 정보 내용으로 제공할 필요도 없고, 등기관이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등기 기록에는 등기 원인과 연월일은 등기부에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원인 나니 항상 이거 뭐 가장 기본이고 쉬운 거지만 보존 등기 물을 때 계속 나왔던 지문입니다. 등기 원인이 없기 때문에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은 기록하지 않는다. 2번,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토지 표시를 증명하는 토지는 토지대장 정보, 임야는 임야대장 정보, 또는 건물은 여기 이제 그 건축물 대장 그러면 되는데, 이 정보라는 말, 이 여러분 정보라는 말은 아무 의미 없고 이런 대장을 제공하라, 첨부 정보로. 여러분 토지, 임야, 건축물 이 대장은 여기서 말하는 대장을 내라는 거는, 이거는 표제부에 토지 건물을 표시할 때 표제부에 이 대장을 기준으로 표제부에 토지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내는 겁니다. 대장을. 3번, 4번인데요. 나중에 3번은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그 대지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여러 동의 건물이 있으면 그 대지 위에 건물 소재도를 첨부 정보로 제공하는데, 이 소재도가 도면을 낸다는 거 아시고, 다만 건물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로 건축물 대장을 등기소에 제공하면 따로 도면을 내지 않아도 되고. 4번, 구분 건물 있죠, 여러분. 아파트와 같은, 아파트 상가 같은 구분 건물일 때는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한동 건물 소재도, 각층 평면도, 전유 부분 평면도, 이게 도면입니다. 도면을 냅니다. 왜 구분 건물일 때는 도면을 내느냐 하면요, 구분 건물인지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구분 건물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도면을 냅니다. 자, 3, 4번 딱 정리해드리면, 하나의 대지 위에 3번 여러 개의 건물이 있거나, 4번 구분 건물일 때는 도면을 내라. 그래서 여러 동이 어떻게 소재하고 있고 구분 건물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5번, 여러분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의무자가 없죠. 소유자가 가서 단독, 의무자 없기 때문에 단독 신청이고, 당연히 대표적인 단독 신청이 소유권 무슨 등기입니까? 보존. 그 다음, 등기 의무자가 없는데 이런 등기 필정보, 등기 의무자, 등기하고 받아온 등기 필정보나 인감증명서를 제공하느냐고 묻죠. 당연히 제공하지 않습니다. 앞전 시험에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등기 필정보를 제공한다. X로 나왔죠. 처음으로 하는 등기니까, 보존 등기는 처음 하는 등기니까
등기 필 정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거를 또 제공하느냐고 물어요. 시험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 그게 특칙이고, 자, 직권 있죠. 4번. 여러분, 등기관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데, 요 1번, 2, 3번은 마지막에 제가 설명드립니다. 그 1번에 있는 미등기 부동산에 처분 제한 등기 그러면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이런 등기고, 그리고 주택 상가 건물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하라고 촉탁이 옵니다. 자, 이 촉탁이 어디서 촉탁이 오느냐? 법원. 앞에 이거 우리 앞으로 다 배웁니다. 법원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림 그려서 설명드릴 겁니다. 제가 법원으로부터 촉탁이 오면, 그러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미등기 부동산이니까, 맨 앞에 미등기 상태니까 직권 보존 등기를 하고, 이런 등기 있죠. 앞에 처분 제한, 주택 상가 건물의 임차권 등기한다. 2, 3번은 요거 설명드리고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자, 그림 보세요. 늘 여러분, 이거 복잡한 게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꼭 알아두셔야 될, 직권 보존 등기 할 때마다 그리는 그림이죠. 여기가 채무자, 채권자, 법원, 등기관. 여러분, 채무자의 부동산에 건물입니다. 토지도 있지만 건물을 가지고 설명드립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저 건물에 뭐를 들어가느냐 쭉 써드리죠. 여러분도 항상 채무자가 여러분이 채무자일 수도 있고 채권자일 수도 있는데, 채권자, 내가라고 했죠. 내가 여러분이 채권자입니다. 채권자로 채무자 건물, 토지 건물에 아까 압류는 채무자 재산을 압류하는 겁니다. 압류를 하려면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와야 됩니다. 확정 판결을. 근데 확정 판결을 받으면 바로 채무자 재산에 압류 들어가고, 가압류 가처분할 때 가는 판결 받기 전에 또는 소송을 하기 전에, 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 재산을 압류하는 게 가압류. 미리 재산 압류. 소송 하기 전에, 판결 받기 전에. 가처분은 미리 처분 못하게, 처분 금지 가처분이죠. 여러분, 가압류는 항상 여러분이 돈을 받을 게 있다면 채무자한테 가압류고, 가처분은 돈이 아닌 처분 금지, 이 부동산에 처분 금지 가처분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경매 아시죠? 경매 붙입니다. 저거를 채권자가 채무자 건물을 경매에 붙인다. 경매 등기. 그리고 임차권 등기 이거 있죠. 주택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요 임차권 등기는 보증금을 주택 상가 임대차 기간 만료 등으로 기간이 만료돼서 소멸한 후에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채권자, 임차인이 채권자입니다. 임대인이 채무자. 그러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으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기를 들어갑니다. 어떻든 여기 쭉 적어진 압류, 가압류, 가처분, 우리 가압류, 가처분 배우고 경매 이거는 뭐 다 아시고 임차권 등기 이거는 주택,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배우죠. 민법, 중개사법에. 이 등기를 하려면 채권자인 내가,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법원. 법원에 가서 신청해야 된다. 법원에 가서 신청하면 법원의 결정이 떨어져야 됩니다. 결정이 떨어진다는 것은 가압류, 가처분 하라, 경매하라, 임차권 등기하라고 법원에 결정이 떨어지면 법원이 등기관한테 촉탁을 하죠. 이건 법원에서. 자, 이 등기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 적어드린 이 등기들은 다 법원의 뭐로 이루어집니다? 촉탁. 법원의 촉탁으로 이 등기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촉탁에 따라 이 등기를 하기 위해서 등기관이 채무자 이 건물에 이 등기를 하려고 보니까 이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었죠. 아까 여기 1번 맨 앞에 미등기 부동산에 이런 등기하라고 촉탁에 오면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먼저 하고 직권으로 등기관이 보존 등기를 하고 이 등기들을 하게 됩니다. 책에서 본교재에서 등기부 보면서 설명드렸지만 여러분 지금은 이제 다시 이 그림 보면서 다시 읽으시면 됩니다. 1번 미등기 부동산에 요 미등기 채무자 토지 건물에 법원이 전부 법원입니다. 그럼 법원에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임차권 등기하라고 촉탁이 오면 미등기 상태니까 등기관은 직권으로 무슨 등기를 먼저 한다? 보존. 그리고 이 등기들을 합니다. 가압류 이런 걸. 1번 등기부 갑구에 보존 등기 먼저 하고 1번. 2번 순위 1번 보존, 2번 가압류 이런 등기를 합니다. 밑에 2번은요. 동그라미 2번. 등기관이 직권으로 건물에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그 건물이 건축법에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사용 승인이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사용 승인 받지 않은 건물도 이거 보존 등기 됩니다. 그러면 표제부에 그 사실을 사용 승인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표제부에 기록하고 보존 등기합니다. 3번 위 건물에 대해서 이제 건축법상 사용 승인 받았죠. 사용 승인 이루어지면 그 건물 소유권 등기명의 소유자는 1개월 이내에 사용 승인 받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죠. 아까 그 표제부에 기록한 거를 말소 등기해달라고 신청해야 한다. 그렇죠. 사용 승인 받으면. 그럼 결론은 사용 승인 받지 않은 건물도 건축법에 건물이 완공돼 있고 사용 승인 받지 않은 건물도 이렇게 보존 등기할 수 있다는 사실 아시면 되고 아까 1번 지문 이거 보존 등기 문제 자주 나오니까 잘 정리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로 넘어갑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